여러분, 제 영상은 틀어놓고 댓글만 지금 보고 계신 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이야기 나누고 싶어 오셨다고요? 여러 가지 유형들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다를 것 같은데 ENFP와 ENTP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궁금하시기도 하고요. 그럼 일단 앉아보세요. 저는 사람과 사랑을 연결하고 싶어하는 명랑세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ENFP와 ENTP의 스트레스 원인과 그 해결 방법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하나 드리자면 ENFP나 ENTP 같은 경우에는 16가지 유형 중에 삶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낮은 상태이고 스트레스 대처 수단에서 가장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가장 잘 벗어날 수 있고 웬만해서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을 테니 여러분들이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ENFP나 ENTP는 외향적 직관을 주기능으로 사용하는 유형으로 주변 상황에 대해서 잘 신뢰하는 편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가능성들을 상상하길 좋아하죠. 검증된 것보다는 새로운 것, 도전할 만한 것들에 끌리고 다른 사람들은 피하려고 하는 위험도 기꺼이 감당하려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자신이나 타인들의 에너지의 한계를 가끔 무시하시기도 하시죠? 예를 들어 시간이라든지 몸 컨디션이라든지 말이죠. 내일까지 끝내야 되는 과제나 업무가 있을 때 그것을 밤을 새서라도 끝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실제로 밤을 새서라도 그 일을 끝내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유형이라면 스트레스를 받을 법한 변화가 많은 환경,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활력을 얻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다양성, 변화, 자유로운 분위기, 자기 표현이 가능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더 잘 발휘되고요. 어떤가요? 제가 여러분들의 평상시의 모습을 잘 표현했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이 두 유형이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한 지 1년차 되는 사원인데요. 회사가 제가 알고 있던 그리고 기대했던 그런 업무 조건이 아닌 것 같아요. 창의적으로 제 생각을 말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입사를 했는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계속 짜인 틀 안에서 일을 해야 되고 제가 뭔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려고 하면 사수가 그러지 말고 이미 해왔던 방법대로 하라면서 조언 아닌 어떤 압박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회의 때 뭔가 아이디어라도 내면 팀장님이 약간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주 엄격한 분위기, 뭔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듣는 것 같아요. 물론 저를 도와주시려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또는 제가 너무 엉뚱한 아이디어를 냈나 그렇게 돌아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니 자유롭게 의견도 못 내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일할 맛이 딱 떨어져요. 제 재능이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지 않는 이 회사 계속 다녀야 되는지 요즘 고민이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한 3년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요. 특히 최근에는 세금 정산에 관한 일이 하나 터졌는데 온몸이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제가 처리해야 될 게 뭔지 한번 들여다봤더니 세부사항이 너무 많고 복잡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엇보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대출받을 생각을 하니 암담해졌어요. 대출금은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결국엔 사업이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자 우울한 생각이 계속 들면서 그 세금에 관련된 어떤 사항에 압도되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까지도 사실 느끼고 있고요. 두 분 이야기를 들으니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이었겠구나 싶은데요. MBTI 관점에서 보면 외향적 직관을 주기능으로 사용하는 ENFP와 ENTP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존중받지 못하고 의심받을 때, 세부사항을 처리해야 되는 일에 지나치게 부담을 느낄 때, 누군가의 지도나 감독이 지나쳐서 자유를 뺏긴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주어진 업무나 프로젝트가 작고 쉽게 느껴질 때, 창의적인 과정을 밟아서 일을 처리해 나가지 못하고 규칙과 절차가 강조될 때 에너지를 뺏기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의 스트레스는 주기능의 과도한 사용으로 이어지고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으로 변하면서 열등 기능을 자극하여 폭발하게 만드는데요. 여러분의 열등 기능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체적 고갈 상태가 여러분의 열등 기능을 폭발하게 한다고 합니다. 사실 ENFP나 ENTP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활동들에 참여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과도하게 자신을 확장시키면서 음식이나 휴식에 대한 정상적인 욕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신체적인 컨디션이 나빠지고 질병이 생기기도 하며 과로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소진된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양의 세부적인 일을 해야 할 때, 또는 어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태일 때 열등 기능이 자극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관련 문제라든지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쓸데없는 규칙 같은 것을 지키라는 지시를 받거나 정확성을 계속 요구당하고 수치 계산을 완벽하게 표현해내라는 업무를 맡았을 때 너무 힘이 들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두 유형은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침해될 때 열등 기능이 자극받는다고 하는데요. ENFP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아서 희생자가 된 타인의 고통을 느낄 때, ENTP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 사회 의미를 지닌 이론 모델을 연구할 때 열등 기능이 튀어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ENFP와 ENTP가 열등 기능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현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이들은 강박적이고 까다롭게 변하며 강제적인 사람이 된다고 해요. 평소에는 잘 집착하지 않는 아주 작은 사항에 집착하고 당황해하고 어떨 땐 화를 내며 괴팍한 모습까지 보인다고도 하네요. 작은 짜증을 큰 문제로 확대시키고 중요하지 않은 실수에도 분노하고요.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참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울을 동반한 고립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외향적 직관형인 이 두 유형은 내면으로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낯설고 불안하기에 외향적 에너지가 감소되는 것이 슬프고 절망감마저 느낀다고 합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느낌? 이제까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지금도 본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여기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마비된 상태, 억압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해서 과도하고 과장되게 걱정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평소에는 자신의 신체의 고갈된 상태를 잘 모르면서 열정적으로 본인의 몸의 한계, 또 본인의 어떤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두 유형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열등 기능에 사로잡히게 되면 작은 사마귀 하나 난 것조차도 큰 질병에 걸린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자신이 어떻게 될까봐 걱정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재지도 않는 혈압계를 하루에 3-4번씩 재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신과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 조금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는 상상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았을 때 상황과 비슷한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들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유로운 시간,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여유로운 시간, 명상하는 시간에 ENFP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떠올려보고 여러분을 지지할 수 있는 차분한 사람을 찾아보고 몇몇 사소한 일들을 맡길 다른 사람들을 떠올려보기를 추천드립니다. ENTP도 마찬가지로 여유로운 시간과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하는데요. 그때 현재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는 여러분의 부기능인 사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차분해지시면 됩니다. ENFP와 마찬가지로 사소한 일을 맡아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보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신체적 에너지를 돌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생각 속의 멋진 일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시간도 충분히 필요하고 건강한 신체적 에너지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의 신체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약속은 잡지 않으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 닥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계획을 짜고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일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 또는 세부사항을 꼼꼼히 따져 정확성을 높이는 일 이런 것들이겠죠. 즉 여러분들은 해야 하고 하고 싶어하는 일들의 우선순위를 매겨 여러분이 하기 싫고 할 수 없는 일들은 그것들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ENFP와 ENTP 각각에게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팁 알려드릴게요. 먼저 ENFP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 상황이 오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외부 활동을 줄이고 편안하고 차분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와 산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때 그 친구는 지나치게 여러분의 말에 개입하거나 어떤 조언을 주려고 하는 친구는 안 됩니다. 잘 들어주는 친구면 제일 좋겠죠?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하기보다 혼자 쉬면서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현재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 문제에 대해서 건설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팁이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관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가 이 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타협할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을 양보할 수 있고 무엇을 배려받고 싶은가?
관계가 조화롭고 편안해지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ENTP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부기능인 사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혼자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둘레길을 걷든지 등산을 하든지 바다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또 하나 더는 게임을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장기나 체스처럼 전략을 가지고 경쟁하는 컴퓨터 게임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잠깐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다음 수를 고민하고 논리적으로 전략을 짜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임 말이죠. 아마도 MBTI 이론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해결 방법 말고도 여러분 각자가 사용하고 있는 스트레스 해결 방법이 있으실 겁니다. 댓글창은 여러분들의 공간이니 ENFP와 ENTP 유형분들끼리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 나눠보세요. 아마 스트레스가 풀릴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풀리고 편안한 상태가 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 하루도 명랑하세요. 안녕.